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이번엔 팀전이다.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흑팀 매니저 김나엘. 백팀 매니저 이정우입니다. 자, 벌써 예선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대회 규칙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서바이벌은 예선, 본선, 결선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네, 총 30명의 와운의 파트너들이 필명으로 참가해서 이름이 아닌 실력으로만 승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예선은 개인전이 아닌 팀전인데요. 흑팀과 백팀으로 나뉘어서 릴레이 매매로 진행됩니다. 네, 앞으로 3주간 이어질 예선전에서 각 팀은 매일 전략을 세우고 각자 매매를 이어가게 됩니다. 예선 결과 승리한 팀의 15명 전원이 본선에 진출하는데요. 말 그대로 치열한 생존전입니다. 네, 이번엔 매매 규칙을 짚어볼까요?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규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고요. 거래 종목의 개수 제한은 없지만 장 마감 시까지 보유 가능한 종목은 최대 3종목입니다. 이번 예선전에서는 팀 전원 진출을 목표로 특급 단결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본선 진출 이후에도 승부는 계속되고요. 최종 누적 수익률로 최종 승자가 결정되니까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과연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누가 될까요? 4,000피와 함께하는 매매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규훈입니다.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펼쳐지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흑백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모기매미네요. 오랜만에 뵈서. 자, 먼저 소개부터 흑팀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매매, 급등주의 제왕 현상준입니다. 그래, 급등주의 제왕, 내일이 기다려지는 우리 현상준 대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상승으로 가는 길 이상로입니다. 상승으로 가는 길, 이상로 대표. 대표님은 로자 때문에 계속 길자를 쓰시는 거죠? 네, 그래요. 뭐 사실 그런 뜻으로 지은 한자는 아닌데 네. 뭐 우연찮게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또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저희 아버지 주식할 줄 알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상승으로 가는 길, 우리 이상로 대표님 오랜만에 함께 할 텐데 흑팀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백팀 감독님 예, 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와운의 박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와운의 박우신입니다. 예. 딱히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아니, 계속 예. 네. 잠시 후에 아닙니다, 여쭤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요일이 바뀌었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김민재입니다. 그래요. 수요일의 남자 김민재 대표도 함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 제가 정말 기대를 많이 하는 4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현상준 대표님 흑팀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 픽하시는 날 네. 함께 계셨고요. 그렇죠? 네. 흑팀 분위기 요즘 어떻나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흑팀에 있어서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이 대회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현상준 대표의 각오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날 픽을 했을 때 이상로 대표님을 뺏기면 어쩌나 그럼요. 조마조마하면서 그래요.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되게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가운데 또 보시면은 종목들을 또 잘 픽을 해주셔서 또 안정적으로 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지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김민재 대표 100팀입니다. 100팀의 원픽이었어요. 네. 김민재 대표도 지금 뭐 100팀에 가서 어떤지 소감과 함께 각오의 말씀 한번 듣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1픽 때 이름값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름값은 축구 선수 이름값이 아니라 주식 투자자에서 이 김민재 파트너라는 사람의 이름값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켜봐달라는 우리 김민재 대표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우리 1픽 흑팀의 1픽 이상로 대표님. 이상로 대표님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25분의 1의 사나이. 부활전 25명은 꼭 한 방에 쭉 1등으로 올라오셨던 이상로 대표인데 그 저력이 지금 나올지 일단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와 함께 각오의 말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항상 뭐 축구 보다 보면 우승 후보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탑시드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탑시드는 우리가 이제 명불허전 항상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을 내게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현상준 대표님께 저를 1픽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찬가지로 네. 그런 기대에 걸맞는 그런 실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 즐겁게 수익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이상로 대표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백팀 감독님, 예, 박우신 대표님. 예. 요새 백팀 분위기 어때요?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이게 예선이 3주죠, 3주. 3주지요. 이제 3일 차입니다, 우리. 그쵸, 아직 일주일도 안 아직 됐죠. 멀었어요. 네. 일주일도 안 됐어요. 사실 저희 팀은 지금 살짝 간을 보면서 매매를 하고 간을 이거 보면서? 저부터도 사실 그러고 있으니까 어, 일단은 그런 첫 주는 약간 그렇게 탐색전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안 그래도 주말에 저희 팀은 또 단합대회를 단합대회. 합니다. 단합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셔야지요. 거기에서 이게 팀으로서의 무언가를 저희가 아마 2주차부터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요. 권태민 감독이 오늘 일일이 전화를 다 돌렸다. 내가 100팀인데 나 전화 못 받았네 하신 분은 이 방송 보시고 단합대회에 참여해 주시면 될 만큼 지금 예. 100팀은 똘똘 뭉쳐 있다. 하지만 이번 주는 몸풀기, 약간 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저희 팀은 모르겠어요. 흑팀에도 이제 사실 제 이상로 대표님 제가 데리고 오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버스 떠나는데요, 뭐. 그러니까 제 의중이 아니었습니다. 네. 예. 다른 분의 의중으로 인해서 저는 뽑지를 못했는데 여튼 저는 약간 그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수익률 대회라는 게 항상 많이 해봤지만 네. 항상 보면 이제 몇 명이 약간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몇 명, 상위권 5명 중에 많이 들고 있으면 1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기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옆에 계신 분도 저는 굉장히 믿고 있고요. 그래요. 이길 것 같기도 합니다. 어. 네, 충분히.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고 네. 어쨌든 첫 주는 몸풀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지금 뭐 얼마 바로 그 한미 관세 협상이 세부적인 내용이 합의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이상로 대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상로 네.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심플 이즈 굿. 뭐 이렇게. 심플 이즈 굿. 네. 뭐 단순한 게 좋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 과거에 이제 오컴의 면도날 네. 원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14세기에 유행했던 이슈였는데 우리가 이제 면도날로 옆에 있는 곁다리들을 다 쳐낸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직관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수익을 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시장에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뽑아냈기 때문에 실적 좋으면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강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을 또 나타내줬고 마찬가지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까지 불리한 여건에 취해 있던 현대차나 또는 기아 같은 자동차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관세에 대한 협상적인 타이틀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부분에서 정부가 또 긍정적 부분으로 또 화답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다는 그래요. 거죠. 그만큼 눈에 보이는 그대로 좀 화답을 하는 시장, 단순할수록 더욱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네. 총평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판정승이다. 음.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겼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글로벌 네.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너무 잘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죠. 네, 어제 결국에는 일본이었죠.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세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라 근간도 준비하고, 그죠? 그 정도로 무궁화 훈장도 또 준비했던 네. 부분이었고, 거기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또 좋아하는 표정들도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200억 주게 되지만 결국 이제 상한을 제한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와 경쟁 나라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이 너무 쉽게 이 5,500억 달러에 사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무조건 돈은 받아가겠다라는 입장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깎을 수는 없던 부분이었고, 다만 이 부분 자체를 외환에 대한 부분, 외환 시장에서에 대한 충격파를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길게 연장했다는 부분 자체를 우리는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되고, 그래요. 대신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우리가 주요 업종군들에 대한 수출 업종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한 베네핏을 가져가는 그런 실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에서 우리는 조금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선협력펀드라든지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익이 나는 부분을 미국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온 부분으로 본다면 5대 5에 대한 부분으로 이익을 나누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인 즉슨 결국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큰 산을 넘은 네. 듯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 이상로 대표가 바라보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만 이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들에 대한 성과를 내 계좌로서 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봤던 뉴스 중에 네. 제일 안타까웠던 뉴스 한 개가 지금 현재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인버스랍니다. 아, 저는 그걸 인버스요? 네네. 근데 그걸 보고 사실 한편으로는 상당히 놀랐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좀 실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은 금융의 대전환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자산에 대한 부분을 일부를 주식시장으로 옮기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 시장이 쉽게 꺾일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그러면 적어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가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현재 시장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저는 시장을 봐야 된다 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편에서는 인버스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전 결국 좀 충격입니다. 시장 논리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우려감을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나 또는 이제 정부의 의지를 통해서 네. 한 번씩 불식시키는 그런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배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눈을 가져보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려감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간의 시장에 대한 불신, 네네. 전 불신이라고 그쵸?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크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은 하이닉스, 네. 뭐 현대차, 원전, 네. 뭐 섹터별로 굉장히 지금 뭐 뜨거운 모습들을 다 보였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가 이끌었던 시장 계속 반도체 쪽으로 쭉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AI 카테고리 안에 있는 다른 섹터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관세로 인해서 보게 되는 자동차 쪽을 좀 노려봐야 되는 건지, 전략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한번 간다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뭐 다시 한번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좀 전략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고를 때 일단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을 골라야 된다고. 대형주 쪽으로 역시. 네, 왜냐하면 이미 지금은 개인들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알 수 있는 종목.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종목 얘기하면 이 종목 다 아는 종목군들. 하는 종목? 네, 네.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더 지금 현재 시장에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 종목군들로 본다면 저는 이제 금반지, 금융사 또는 이제 반도체 지주사, 특히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을 바라봤을 때 결국에는 저는 올해 배당에 대한 이슈가 상당 부분 공론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봅니다. 결국 이제 과표를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금융이라든지 지주사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래요. 올해 안에 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지를 정부에서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저는 그쪽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게 네.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채팅창에 수요일 멤버 최고네요 이렇게 글이 써 있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최강의 멤버로 수요일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알아주시니까 이렇게 또 기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박우신 대표의 오늘 시장 관점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박우신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네.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좋은 소식이 오늘 뭐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간밤에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썼습니다. 사실 이제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좀 캐리하는 약간 그런 형태의 시장이었고 네. 오히려 중소형주들은 좀 좋지가 못했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뭐 퀄컴도 마찬가지였고 뭐 AMD나 뭐 브로드컴이나 어떤 엔비디아가 그동안 주도하던 요 데이터 센터 산업에 대한 진출을 연일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산업군들 같으면 이렇게 경쟁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파이를 나눠 먹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할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는 AI의 그 성장세, AI의 투자세가 워낙에 가파르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컨센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시장의 이제 대장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래요. 엔비디아가 이제 신고가를 또 쓰게 된 거죠. 거기에 발맞춰서 이번 주는 사실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한 주고 지금 또 저도 이제 사실 운전하고 오는 사이에 이제 관세 협상 네.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계속 이슈가 있죠. 에이펙도 있고 오늘 아침에는 사실상 우리 시장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었던 하이닉스가 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적이 당기 순이익은 완전 서프라이즈가 찍혔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최근에 그 기대치가 좀 올라와 있었다 보니까 기대치에서는 이제 소폭 하회했는데 결국 또 4분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 HBM4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또 붙으면서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이슈가 같이 영향을 서로 간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줬다. 하필 딱 이 타이밍에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가고 젠슨왕이 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좀 거기에 강하게 화답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코스피가 다시 한번 강한.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강했고 사실 지수가 올라오는 폭 대비해서는 상승 종목 수가 또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요 상위주들이 강했다라는 거고 심지어 지금 시간에서 또 관세 관련 이슈 때문에 그렇죠.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또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전차 부대가 끌고 가면 뭐 그냥 무조건 지수 갑니다. 딴 거 다 빠져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야 이게 코스피 지수가 진짜 어디까지 조정 없이 갈 수 있을까? 지금 조정이 없어가지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4,050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이제 다시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까 이게 감히 예측이 안 되는 그러한 구간까지 이미 진입이 된 것 같고요. 모두가 다 처음 겪어보는 위치입니다. 그렇죠. 처음 네. 겪어보는 위치이자 이게 지수라는 게 우리가 N자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가니까. 근데 하이닉스만 가고 여기 이제 자동차까지 합류를 하려다 보니까 야 이거 지수 상단을 어디까지 봐야 되지? 이 생각은 조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저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 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좀 많이 부진한 코스닥도 굉장히 좀 많이 따라갈 수 있는 룸들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지라 투자기에는 오히려 지금은 사실 대형주의 시간이기는 한데 이제 연말로 접어들고 또 내년 접어들면서 중소형주들에서 정말 강한 시세가 저는 더 나올 수가 있다. 중소형주에서. 네, 그래서 아직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간들은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가볼 텐데 지금 뭐라고 할까요?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한번 좀 조정다운 조정. 요 며칠 나온 조정들은 사실 조정다운 조정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좀 무색할 만큼 이게 조정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흘러갔던 장인데 어쨌든 4,000포인트까지 정말 숨도 안 쉬고 올라온 우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예측은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일정이 끝난 다음에 예. 뭐 일정들을 좀 본 다음에 이쯤 되면 한번 변곡점이나 조정이 타이밍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은 그때는 적극적으로 좀 진입을 해도 된다라는 의견이시라면 어떤 전략으로 가면 좋을지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 사실 그게 이번 주였는데 그게 이번 주 제가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서 그게 진짜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수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히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본 원칙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은 오늘도 지수는 올랐는데 하락한 종목이 더 많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종목별로 섹터별로 중간중간에 계속 조정받고 음. 기회주는 요소들은 거의 매일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받쳐주는 시장이니까 그런 쪽에서 계속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이게 뭐 많이 올라간 걸 따라가는 매매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수에 관련된 투자를 한다면 일단은 하방은 절대 보지 마셔라. 언제까지냐면 내년 상반기까지. 네. 그러니까는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빠지겠지, 그래도 좀 빠지겠지. 그럼 차라리 그냥 현금을 들고 있든가, 차라리 그게 낫지. 하방에 대한 베팅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제 사 모은다면 ETF로 치면 저는 코스닥 ETF로 사 모으는 게 지금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박우신 대표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낙폭과대래요. 덜 올라온 종목들. 아직 덜 올라오지 올라왔다. 않은 종목들 쪽을 노려보는 게. 그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보다는 네.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의 키워드가 지금 네.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두 개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AI고 하나는 유동성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AI는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칩과 전력과 로봇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은 다 잘 가고 있는데 유동성 관련돼서는 과연 뭘까? 최근에 강했던 2차 전지도 그 종이 한 부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이오도 한 부류가 되는데 공교롭게 이 섹터들은 전부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 있는 네.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얘네들이 뭐 중간중간에 힘을 한 번씩 보여주고는 있지만 막말로 뭐 하이닉스처럼 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날도 저는 분명 올 수 있다. 유동성 시장은 보통 에쿼티 자산들을 한 바퀴 쑥 훑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는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 그 말씀에 좀 반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예. 하나가 일단 우리나라 시총 1, 2 종목들이 끌고 가면 모든 수급은 씨가 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런 분위기가 한동안 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 시기까지 기다리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닐까요? 앞서 말씀하신 게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우리 시장에 대한 우상향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끌고 가야 되는 시장이 펼쳐질 거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 제가 얘기를 드린 대로 시간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 속도로 올라온다. 지수가 몇 갈 것 같습니까? 그럼 전 만도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는 이런 속도로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중간중간 분명히. 근데 단 이제 기간 조정을 할 겁니다. 아마 쉴 때도. 그렇죠. 쉴 때도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따라갑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못 따라갈 것 같긴 하고 이제 여러 뭐 어떤 이벤트라든지 그래요. 혹은 다른 섹터들에서도 지금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노리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것 중에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을 말씀해 주셨고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그냥 않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 두 섹터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요. 이제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면 뭐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가 저도 이제 매매를 했던 거지만 KMW가 조금 흐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 아침부터 뉴스 뜨면서 이제 급등이 통신 장비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이쪽이 다 또 코스닥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시세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게 현재 코스닥 상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싱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편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좋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관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현상준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강한 차별화 장세다. 이렇게 강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화 장세다. 그래요. 두 대표님께서 너무 말씀 잘 주셔서 사실 결은 비슷합니다. 공감됩니다. 네. 강한 차별화 장세. 그래서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사실 요새 보면은 오르는 종목에 더 수급이 붙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하실 때 굉장히 까다로우실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은 오르는 종목 그 다음에 섹터 넘어가고 또 조정 나오고 다른 섹터에서 또 대장주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매가 좀 강하게 좀 나타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돈다 하더라도 짧게 좀 지나가고 다시 한 번 더 강한 장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면서 오르는 섹터에 조금 더 발을 담그시는 것이 더 좋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이제 오르는 섹터의 대장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동차 이제 오늘도 이제 앞으로 내일 장에서 많이 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자동차도 오늘도 괜찮았었고 또 인터넷주 그리고 이제 원전주가 이제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제 코스피 상승률로 보면은 19% 정도 돼요 10월에. 근데 다만 소형주가 한 1.9%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그래요. 자료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ADR 지표예요. 근데 앞서 말씀 주신 뭐 결하고 되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87 정도고 코스닥은 한 75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과열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지표로 봐서는 여전히 계속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점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간극이 큰 만큼 향후에 이런 예전에 한번 강세장이 나왔을 때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이게 먼저 대형주 단에서 먼저 올라가지고 그 이후에 소형주 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동성 수급이 도는 종목 위주로 좀 하셔야 되겠다. 특히 좀 지수로 보면은 물론 이전 차트를 보면은 뭐 비슷하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강세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좀 보고 가게 되면은 그래요? 예전에 이제 뭐 2000년 후반 얘기입니다. 2008년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강세장일 때 보통 100%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만 아직 60%에서 70%대입니다. 물론 가파르게 올라가서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이전 강세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조금 더 여력은 남아 있다. 만약에 이전 강세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상승이 2,200단부터 올라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론상 물론 이전 강세하고 좀 비교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력은 4,400까지는 열려는 있다까지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다만 좀 그럴 것 같아요.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힘은 조금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좀 완급 조절이 되면서 이 이후에 좀 아직 가지 못했던 어떤 중소형 주단으로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도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장이 주도하는 시장이 이끌어가는 섹터의 대장주들, 그러니까 보통 뭐 반도체랑 대형주 단으로 계속해서 좀 야수의 심장을 갖고 덤비고 있다가 어느 정도 거기서 조정이라든지 약간 쭉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보인다면 그때야 돼서 우리가 소형주,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갖는 전략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아마 반도체 종목들이 네. 여전히 계속 뜨겁게는 갈 거예요. 다만 이제 속도 조절이 좀 될 것으로 그렇죠. 좀 예상이 속도 좀 조절이 되고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 통신주도 그랬고 오늘 인터넷주도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많이 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이제 못 갔던 섹터들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아마 이제 고점에 올라갈수록 변동성 장세, 특히 개별주 장세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고점 단에 올라갔을 때 종목 그러니까 이제 섹터가 끌고 가기보다도 그 섹터 내에서 아주 강한 종목 몇 개가 모멘텀을 갖고 가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략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김민재 대표의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김민재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오늘을 첫날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첫날. 그렇죠. 저희 네 분이 함께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것도 맞긴 합니다. 네, 어떤 첫날일까요? 일단 증시가 이제 지금 앞서서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끌고 갈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온 첫날이다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이 시간대는 차트를 좀 많이 쓰자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5일 날부터 이제 한경에 처음 방송을 나왔고 진짜 이제 금요일부터 출연하고 있는데 이때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옆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 많이들 걱정하셨습니다. 이제 인버스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이 걱정하실 때 지금은 기회의 창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올라가고 있을 때 이제 너무 설레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절 앞에 있기 때문에 명절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경각심성의 용기가 살짝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정을 급하게 받아서 마이너스 3% 가까이 지수가 빠졌을 때에는 이걸 걱정하실 게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빠지는 게 훨씬 더 빨리 반등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밤등해서 올라갈 때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지금은 살 게 너무 많아서 고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수요일부터 제가 날짜가 바뀌게 됐는데 오늘은 첫날이라고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었고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었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소형주 반도체들이 사실상 거의 한 달 동안 쉬고 있었습니다. 뭐 반도체가 계속 좋았다고 하지만 중소형주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렇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 끌고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딱 첫날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중소형주 반도체가 이제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시장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원동력,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중소형주가 쉬는 동안 2차 전지가 올라가고 또 조선이 올라가고 원전이 올라가고 이런 다른 섹터들이 올라가다 보니
이제 주도주가 바뀐 것 아닌가 또는 이제 주도주가 어떤 거냐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갑론을박은 다시 한번 대장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판별하는 겁니다. 즉 반도체 중소형주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섹터들이 계속 수급을 강하게 받는지 아니면 반도체 중소형주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수급을 점점점 뺏겨가는지 보게 됐을 때 결국은 시장의 주도주가 어딘지 판결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선이나 원전, 방산 또는 뭐 이러한 자동차 쪽이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가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반도체 수급이 중소형주로 돌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자체가 에너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은 지수를 더욱더 끌어올리기 거기 때문에 지금 지수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지수를 걱정이 되신다면 아예 지수를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사실상 관전 포인트는 관세 협상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에 원전이나 조선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는데 여전히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수급을 뺏길 것인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내 종목을 뭘로 지금 선정해야 될지 중요한 기로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조선도 지금 자리가 좋은 종목들이 많고 원전도 자리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골고루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투자 금액이 한정적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계속 종목을 살 수가 없고 나는 그럼 어떤 섹터를 선택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데 결국은 가장 많이 상승할 종목, 많이 올라갈 종목,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섹터를 잘 찾을 필요가 있는데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한 달 동안 쉬었던 반도체가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텐데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은 반도체가 한 달 동안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다 옮겨가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반도체 중소형주를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수를 지금 겁내지 마시고 지수는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다시 올라가는 첫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대형주에서 좀 중소형주 쪽으로 손바뀜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요, 손바뀜이 아니라 네. 이런 상승장 앞에 사실 저는 이걸 지금 상승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앞에 가로하고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데 대세 상승장. 네, 이런 시기 때에는 다 올라갑니다. 그냥 누가 먼저 잠깐 선발대로 올라가냐 차이지 결국은 다 따라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형주만 지금 올라간다고 쫓아잡으시면 또 중소형주가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중소형주 단위 중소형주 반도체가 올라온다고 하면 여기부터 먼저 공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게 해보겠고요. 그럼 짧게나마 오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평 한번 들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뭐 누가 이겼다라는 관점보다는 어차피 저는 미국이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내도 되는 돈을 갑자기 내게 됐으니까 그렇죠. 뭐 협상을 해서 적게 낸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는 돈을 내는 거라서 사실상 미국이 결국은 또 이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소국과 대국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쪽이 결국은 수혜를 받게 되고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만 보시면 될 텐데 지금 이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이 잘 진행된 건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가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관련된 섹터가 계속 수급을 받기보다는 고점 돌파가 안 나오고 오히려 살짝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을 텐데 이게 확정됐을 때에는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서 지금은 사실상 한국장에 있는 모든 종목이 다 골고루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종목 선택이 또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 중요한 종목 선택도 저희가 함께 여러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네모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각 팀에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흑팀이 가져온 이슈는 SK하이닉스 창사 이래 최대 실적, AI 서버 수요와 HBM 호황의 승승장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주인공 바로 SK하이닉스죠.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 매출은 24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는데요. AI 서버 수요 급증에 따라 HBM과 DDR5 등 고부가 가치 메모리 판매가 늘었고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세가 본격화된 것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을 계기로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내년 HBM 공급 협의를 모두 마쳤다고 밝히며 향후 5년간 HBM 시장이 연평균 30%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젠슨항 CEO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회장단과 회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와 AI 산업에 어떤 빅딜이 이어질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파트너들의 다양한 의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헤드라인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오늘 SK 하이닉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3,834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뭐 격겸사입니다.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 말고 또 엔비디아와 HBM 공급 계약을 또 완료하면서 지금 오늘은 하이닉스의 생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좀 기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어떤 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또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흑팀에서 어떤 분이 이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네, 제가 우리 이상노 먼저 대표님이 해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좀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가 좀 몇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HBM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그렇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업이익 한마디로 마진이 지금 현재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마진이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이 부분 자체에서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많이 남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이제 이거를 많이 남길 수 있는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나뉩니다. 네. 근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쉽게 보면 GPU, 우리가 이제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이 그래픽 카드가 비메모리 반도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을 여기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상위 세계 업체가 글로벌 점유율 70% 이상입니다. 그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요 세 군데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 안에도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램이 있고 그다음에 HBM이 있고 그리고 낸드 이 세 가지 종류가 크게 있어요. 네. 근데 현재 이 낸드라는 것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공장 가동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DDR4, DDR5, DDR4에 대한 감산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줄였는데 이 DDR4나 DDR5에 대한 부분에서도 물량은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공급 수요는 이미 줄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만 보더라도 소매 가격이 DDR4도 그렇고 DDR5도 2배 이상 가격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마진폭은 지금 현재 10월 달이니까 결국에는 4분기에도 마진은 더욱더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요. 우리가 이 램 안에는 HBM과 DDR이 있는데 DDR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동을 줄이고 난 다음에 HBM을 찍어내더라도 DDR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급 부족은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캐파를 증설한다고 해도 공장을 차려도 지금 이 공장이 가동되는 데까지는 2년 또는 3년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지금 SK하이닉스 뭐 생일이라 따지면 지금부터 또 매일 생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반도체 국가들의 동일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이 반도체에 분위기가 대한 계속 갈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좋습니다. 마진폭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거죠. 일단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어찌되었던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네,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야수의 심장을 갖고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하이닉스나 네. 삼성전자를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아직 속성은 차지 않지만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소부장을 보는 것이 현명할 거야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상노 대표가 보기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제가 이 과거 2023년도에 네. 우리 최규현 앵커님하고 방송하면서 삼성전자 6만 원 깨진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네. 욕을 엄청 많이 그렇죠. 먹었습니다. 채팅창 그때 폭발 핸드폰 뜨거워서 노트북에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네, 깨졌습니다. 사실. 깨졌죠. 그래서 더 욕 먹었습니다. 네. 제가 잘못 얘기했다고 네. 맞춰서 이제 이상로의 저주로 깨졌다고. 원래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 지금 현재 10만 원, 50만 원 이런 이제 목표치를 우리가 흔히 라운드 픽에 가요. 네.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겁니다.
투자를 하는 우리가 투자 심리로 거의 10만 원대 여기 멈출 거야, 50만 원 멈출 거야 그렇죠. 하는 건데 떨어지는 숫자. 이거는 현재 중요한 가격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반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상한을 우리가 먼저 짚지 말자, 넘겨짚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상한을 우리가 60만 원으로 가둬놓지 말고 지금은 이제 상방은 더 깨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고 좀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그래요. 지금은 저는 이 AI라는 것이 과거 자동차가 혁명적으로 드러났을 때처럼 이 AI도 상당히 혁명적인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상한을 가두지 말고 좋습니다. 좀 더 목표가를 높게 잡고 좀 대응을 하시는 저는 적극적으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그래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네 분의 의견을 한번 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OX판 갖고 한번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것이다. 반도체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네 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갈등이 지금이라도 반도체를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계속 잘 가고 있는 이 대형주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아직 덜 올라왔다고 보이는 소부장 쪽에서 올라옴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까를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형주를 봐야 된다. O. 아니다. 이제는 소부장이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래서 팀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 흑팀과 백팀이 딱 보기 좋게 갈라지잖아요. 자, 이쪽 반대쪽의 의견 한번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제가 할까요? 나다 싶으면 하십시오.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되게 대형주라고 하셨으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겠죠.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예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럼 여기가 고점이냐? 자 아까 지수 얘기한 것처럼 감히 예단은 못 하겠어요. 감히 예단은 못 하겠고 하지만 이제 내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은 어떠냐? 네. 저는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들고 있는 사람과 현금을 들고 신규로 들어가려는 사람의 입장은 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신규로 진입을 하려는 입장은 지금 반도체도 분야도 엄청 다양하고 아직도 바닥권에서 사실 어떤 하락을 만약에 했을 때 그 룸은 굉장히 작고 네.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룸은 굉장히 큰 소위 가성비가 높은 종목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저는 그런 걸 투자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막말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어간다? 전업 투자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업 투자자는 오히려 지금도 가능하다라고는 보는데 그런 개인 투자자가 접하기 쉬운 거는 지금은 소부장들을 좀 사모은다. 어차피 지금 못 간 소부장 종목들도 다 올라올 겁니다. 그래요. 저는 다 올라올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작게는 50에서 크게는 100% 갈 수 있는 룸이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더 어울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 정도로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슈 때 우리 네. 김민지 대표 의견 또 들어보면 되니까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희 또 채팅창, 저희 채팅창은 아니죠. 너튜브 채팅창에 보면은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형주인지 소부장인지 투표 저희가 올려놨으니까요. 우리 여러분의 의견 또 한번 들어보고 그 부분을 갖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 100팀에서 선정한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팀의 이슈는 AI 거품론 잠재운 젠슨 황 CEO,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엔비디아 주가가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개발자 행사에서 젠슨 황 CEO가 AI 버블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AI 반도체인 블랙웰 프로세서와 또 신규 모델 루빈을 통해 내년에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버와 팔란티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등 주요 IT 기업과의 AI 협력 확대 계획을 공개하며 엔비디아가 AI 생태계의 중심에 있음을 확인하게 했는데요. AI 거품론을 잠재우면서 투심을 되살린 엔비디아의 급등세가 글로벌 반도체와 AI 시장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글로벌 흐름 속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파트너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100팀에서 선정한 주제입니다. 오늘 기사의 내용인데요. AI 거품론
잠재은 젠슨왕 CEO,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결국은 우리 시장이 지금 이렇게 뜨거운 다 AI 때문이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부터 들어보고 또 이야기 추가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민재 대표가 해주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반도체가 주도주다 아니면 뭐 2차전지가 주도주다 이런 거 사실상 큰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주도주는 AI고요. 그러니까 AI 하이 섹터가 이제 붙는 겁니다. AI 수혜주라는 게 2차전지도 사실상 여태까지 AI에 대한 수혜주가라고 붙지 않았었지만 이제 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로봇가 이제 로봇이 나오게 됐었을 때 전선 꽂고 쓰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그러면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2차전지가 결국 또 AI 수혜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도주라는 거를 굳이 구별하실 게 아니라 지금 그 AI라는 이 큰 범주 안에서 어떤 쪽 섹터가 먼저 지금 수급을 받고 지금 현재 들어가게 됐을 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기사를 좀 보게 됐었던 이유는 뭐냐면 네. 앞서서 시황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을 다 이끌고 있고 반도체는 그 두 종목이 다 올라갔었고 중성주는 안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황에서 첫날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아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금 사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기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올라간 종목을 쫓아잡는 것도 크게 문제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대형주를 잡으셔도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올라간 종목을 안 잡아도 지금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투자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엔비디아 즉 가장 큰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미국장에서 뭐가 올라갔는지 보고 그 종목이 그 섹터가 오늘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차전지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의 실적이 좋게 나올 거냐를 기준을 딱 보게 되면 어차피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다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가 쉬는 동안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거는 얘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주도주를 겨루는 게 아니라 쉬고 있을 때 겨뤘기 때문에 이제 얘가 올라올 때 주도주를 겨루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때문에 엔비디아가 신고가가 나왔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슈상 그리고 재료상 당연히 반도체가 지금부터는 또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때는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첫날이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오늘부터는 다시 또 새롭게 한번 보셔야 된다. 중성주를 지금 이탈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셨을 텐데 반도체를 지금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를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AI 글로벌 시장 전체가 AI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달려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AI 카테고리 안에서 반도체, 2차 전지, 뭐 전선 그리고 또 로봇, 원전 이런 섹터들이 순환을 하면서 좀 돌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요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반도체를 제외하고 또 어떤 것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시장에서 열광을 할 수 있게끔 뭐 좀 센 모습을 보일까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먼저 흑팀에 대한 의견도 또 들어보고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현상준 대표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AI의 이 진행, 이 힘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현상준 대표도 그렇게 보시겠죠?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상승세가 이제 번질 것으로 좀 예상은 좀 됩니다. 특히 오늘 올랐던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네이버도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AI 쪽을 벗어나서 이제 확실하게 또 다시 한 번 더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제가 이전에도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원전주가 오르는 이유는 AI 때문이다. 그리고 전선주도 그 뒤에 따를 것이다. 그리고 2차 전지를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왔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계속 2차 전지를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 강력하게 올랐던 이유도 AI와 결을 같이 한다. 꼭 필요한 섹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또 AI 국한되기보다도 물론 반도체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그와 파생된 섹터들을 계속 보시면서 지수가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파생된 종목들을 좀 더 보시면서 그래요. 모멘텀이 좀 튀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되겠다. 좀 말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저희가 투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투표를 여쭤봤지 않습니까?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소부장 57%가 소부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고 43%가 대형주 쪽을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말씀. 거의 이 정도는 박빙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선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취향에 따라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가는지는 선택을 해준다면 그럼 전 궁금한 게 이거예요. 반도체는 차치하고 반도체는 무조건 갈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반도체 이후에 반도체는 내 포트 안에 있다 하면 반도체가 아닌 다른 섹터에서 고른다면 어느 쪽 섹터를 고르실 건지 AI 관련해서 한 분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짧게 한번 섹터 명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상로 대표 어떤 섹터 보실 것 같으세요? 반도체를 제외하고 2차 전지, 전선, 로봇, 원전 뭐 이렇게 있고요. AI에 관련해서 또 있을까요? 섹터가? 일단 생각나는 건 이 정도입니다.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데이터 것들이 센터. 그러니까 있을 수 데이터 있죠. 센터가 있으려면은 뭐 전선이라든지 네. 뭐 ESS라든지 이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액침 냉각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최근에는 또 미국 증시 안에서는 액침 냉각 관련주 최근에 신고가를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비상발전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발전기 종목이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신고가를 갔는데 지금은 이제 결국에는 앞에 이제 우리 김민재 파트너는 말을 네. 상당히 잘 해주셨는데 AI라는 이 키워드를 좀 주목할 필요가 그래요. 있어요. 이 AI라는 키워드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파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를 주로 보고 파생을 하는 거하고 AI를 주로 보고 파생을 하는 거하고는 우리가 생각과의 차이가 날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I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좋습니다.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우신 대표도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반도체를 제외하고요. AI 예. 카테고리 안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박우신 대표는 어느 쪽에 관심이 제일 많으세요? 섹터 쪽으로.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한 게 머스크가 이미 답을 알려줘서 그래요. 예, 그 전력기기랑 머스크, 예, 그 머스크 의견 말고 박우신 대표 의견은. 그 사람처럼 현인이 아닌지라 네. 현인은 좀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걸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전력기기도 가져오고 했는데 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산일전기 완전 밑바닥에 있을 때 제가 얘기했는데 다음 날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전 사실 그만큼 올라갈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제 생각보다도 더 많이 가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은 지금 제 기준에서는 또 방금 얘기 드린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올라서 조금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 요즘은 또 전선주가 가더라고요. 전선주 가고 원전 가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전력기기라는 한 카테고리 내에서 가잖아요. 자금만 있으면은 이 섹터의 대장주들 싹 다 사놓고 딱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김민지 대표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금만 있다면. 근데 자금이 녹록지 않은지라 좀 찝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반도체에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반도체 대 AI 관련 섹터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전선, 원전, 로봇 다양한 걸 하나로 묶고 반도체를 하나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반도체를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O. 다른 쪽도 무조건 봐야 된다. X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쪽이라면은 전선, 로봇, 2차 전지, 뭐 기타 등등의 섹터 AI 카테고리 안에서 이런 쪽을 하나로 묶고 이쪽도 내 포트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X. 아니다. 반도체는 한 번 반도체는 영원한 반도체다. 대형주 샀으면 그다음에 중소형주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부장 들어가서 반도체 안에서 액침 냉각 반도체 안에서 뭐든 다 해결을 해야지 AI 세대의 최대 수혜를 본다. 5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죠? 지문이 헷갈리시죠? 둘 다 맞는데. 둘 다 맞는 얘기니까 OX입니다. 하나, 둘, 셋. 박우신 대표님만 반도체 안에서 그냥 정리를 다 해보자 이런 의견이시네요. 그건 아닌데. 네. 그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미치겠네. 지금.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인데 제가 오를 든 이유는 몇 가지 얘기하시는 워딩에 좀 꽂혀서인데 그래요. 한 번 대장은 영원한 대장 맞습니다. 그래요. 예, 이 시장에 결국 종말도 반도체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 좀 긴 사이클을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테고리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 안 간 것들도 분명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안에서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까지도 봐요. 근데 이제 제 성향은 여러 섹터를 이제 돌아다니는 성향이긴 하나, 근데 심지어 그 그래요. 안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도체는 현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대장 섹터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상준 대표랑 김민지 대표는 섹터만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섹터 쪽? 그러면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어떤 섹터 쪽을 좀 유심히 보고 계시나요? 모든 섹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였어요. 2차 전지. 네, 2차 전지가 이제 실적 개선도 되고 특히나 이제 AI 시대에서 꼭 필요한 게 ESS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
ESS, 2차 전지 계속 넘어가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실적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재 대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어느 쪽 섹터를 가장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나요? 이게 조금 어렵지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두 가지를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돈만 있으면 김민재 대표 말대로 돈만 있으면 다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좀 모자르기 때문에 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원픽. 일단 뭐 하나 하면 로봇 하겠습니다. 로봇. 네. 그 이유 짧게 들어볼게요. 단기간에 가장 빨리 수익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차피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수익 난다고 좋아하시면 안 되고 수익을 얼마나 빨리 많이 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급등하는 섹터는 로봇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장 빨리 수익 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제일 일단은 최선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AI의 최대 대장은 누가 뭐라도 반도체고 그 다음에 다음 섹터들 순위를 저희가 또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지는 흑백팀의 종목들 또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팀전 데스매치인 만큼 이 종목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팀 종목 중에서 원픽과 상대팀 종목 중에서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준비하였습니다. 이름하여 데스매치 흑백 원픽. 먼저 흑팀부터 가볼까요? 백팀부터 가볼까요? 이번에는 백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팀에서 원픽 종목을 선택해 주셨는데 박우신 대표가 선택하셨을까요? 예. 그럼 선별 기준 어떤 기준에 놓고 100팀에서 이 종목은 정말 좋다 하시는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최근 트렌드. 최근 트렌드에 네. 가장 맞는 종목인 것 같다. 그리고 저희 팀에 두 분이나 들고 계시고 오, 그래요? 그럼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LS 마린 솔루션 어떤 내용일까요? 이 종목이 이제 어제 이제 좀 급등을 했어요.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 이제 아주 살짝 쉬어가는 형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단기로 봤을 때는 야금양 패턴을 한번 노려보고 공략이 들어갈 만한 종목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좀 보고 있고 일단 내용은 그거죠. HVDC라고 해서 우리나라 지금 서해안 그 에너지 고속도로 그렇죠. 여기에 이제 2030년까지 대규모 이제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죠. 거기에 압도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뭐 이 회사가 탑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그러한 성장 동력, LS 그룹의 그런 뒷배를 또 타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 시장은 물론 실적 좋은 거 좋은데 미래에 대한 비전, 가능성 이거를 제시해 주는 게 저는 지금 시장에 더 어울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치고 가기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 차트 보고 좀 이야기를 그래요? 좀 드리면 차트는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차트가. 네. 예. 차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차트입니다. 차트는 요때 한번 6월 달에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쭉 가격 조정이 있다가 단기로 보면 이제 어제 급등을 했고요. 네. 오늘 이제 살짝 쉬어가는 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로 지금 구름대도 돌파가 됐죠. 네. 한번 치고 가는 흐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을 것 같다. 네. LS 마린 솔루션 100팀에서 선택한 원픽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흑팀 종목 원픽 만나볼 텐데요. 뭐 이상도 대표가 준비하셨나요? 네. 네, 이상도 대표 그러면 어떤 기준에 놓고 흑팀에서 이 종목이 난 원픽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뭐 최근에 AI가 워낙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AI와 관련해서? 네, AI와 뭐 컨텐츠 컨텐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이버 네이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소버린 AI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런 AI를 활용한 또 정부에 대한 안건들을 또 조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AI가 계속 생활 속에 좀 스며드는 그런 양상들인 것 같아요. 그래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문체부 장관이 네이버 대표이사 그렇죠. 출신이고 그리고 중소기업부 장관도 네이버 대표이사 맞습니다.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그 AI 수석 그분도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거기 이제 단장 출신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네이버
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6월 달부터 주가 오르기 또 시작했습니다. 네. 뭔가에 대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주요한 변화들을 좀 리드할 수 있는 좋습니다. 움직임을 좀 보인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11월 1일은 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런 K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네이버가 또 재발견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흑팀에서의 원픽 종목은 흑팀이 선택한 원픽은 네이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00팀에서 우리 김민재 대표가 보시기에 100팀에서 봤을 때 흑팀 상대팀 종목인데 저 종목은 정말 괜찮다는 종목 저희가 선택을 해주셨는데 어떤 기준에서 선택하셨을까요? 기준부터 짧게 들어볼게요. 기준은 조정받고 이제 반등하는 종목입니다. 이제 더 갈 것 같다. 기대감이 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십시오. 두산 엘비티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그냥 바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짧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두산 엘비티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옆으로 긴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한 3, 4개월 가까이 쉬다가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청정에너지는 뭐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전은 깨끗한 에너지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원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미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원전과 조선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재료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두산 엘비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팀에서 뽑은 흑팀의 원픽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이어서 현상준 대표 흑팀에서 뽑은 상대팀 종목이지만 이 종목은 좋다 혹은 이 종목은 왜 하셨을까? 좀 의구심이 든다. 뭐든 좋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네, 저도 이제 AI 쪽 생각을 좀 해봤고 또 거래량도 괜찮게 나오는 종목을 좀 위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래량도 잘 나오고 이것도 연속성이 있는 종목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현상준 대표는 100팀에 어떤 종목을 원픽으로 선택하셨는지 공개해 주시죠. 저는 카카오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카카오. 네, 카카오를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창업자의 어떤 사법 리스크도 좀 해소가 좀 됐고요. 그리고 챗 GPT 탑재가 된 이후로 강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AI 기반 광고로 인한 매출 증대가 좀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좀 짧게 보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잘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괜찮게 좀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조정 나오는 긴 횡보 구간이었는데 이전 좀 7만 원대를 다시 한 번 더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AI 스테이블 코인 신사업 탄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동기대보다 한 26%더 늘은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봉과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흐름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본인의 팀과 상대 팀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흑백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내 마음속에 있는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팀별 수익률과 개별 수익률 탑5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오늘은 예선 셋째 날이었습니다. 각 팀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효자 종목 탑5 바로 공개합니다. 흑팀 오늘 자신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바로 네. 5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보시죠. 5위는 저희 흑팀의 화성가자 선수 NC소프트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저희는 911 선수 SK 하이닉스 네. 4%대로 5위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으로 4위도 만나볼까요? 네, 4위 보시죠. 4위는 또 저희입니다. 오. 하이브 화성가자 선수입니다. 6%대 기록합니다. 네, 100팀의 4위는 충정로 개미 선수의 종목 키움증권이 차지합니다. 3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위 만나보시죠. 종목이 오. 같습니다. 근데 네. 정금일침 선수가 소수점 차이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매매 네. 타이밍이 달랐나 보네요. 네 종목은 수익 선수 그래도 잘 싸우셨습니다. 다음으로 2위 보겠습니다. 네, 2위 보시죠. 2위는 4분이 열심히 노력하자 선수 두산 에너빌리티 7%대 기록하면서 달려나가고 네. 있습니다. 우리 팀 주식 목장 선수의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소수점 차이 많이 아까운데요. 네, 그렇다면 네. 마지막으로 각 팀 오늘의 1등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여주시죠. 오,
네, 저희 물음표가 떴습니다. 저희 팀 1등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믿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흑팀 선수의 차분히 열심히 노력하자 선수가 좋은 수익률을 내주긴 했지만 최종 종목 수익률 1위는 백팀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네, 어떤 참가자의 어떤 종목 그리고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잠시 후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구 흑백팀의 상위 5위부터 1위까지 순위 만나봤는데요. 이제 100팀이었지요. 물음표로 돼 있네. 전반적으로 흑팀이 좀 센 듯해 보이지만 최종 가장 많은 수익은 흑팀에서 100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전쟁 대국의 오늘의 1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1위는요. GNC 에너지입니다. 꿀비 1이라고 불러야겠죠. 꿀비 1님인데 무려 10.88%로 GNC 에너지로 오늘의 1위입니다. 축하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고. 자, GNC 에너지 100팀의 종목이니까 100팀에서 리뷰를 한번 짧게 해주실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GNC 에너지? 아까 네. 그 이상로 대표님이 잠깐 얘기하다가 언급이 됐던 네. 종목 이름은 얘기 안 했는데 그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 네네네. 그런 데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이고요. 사실 AI의 출발은 데이터 센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현재 시장이 AI는 주요 키워드,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 아직까지도 저는 추가 상승 여력도 아직도 남아 있어 보이는 좋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성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한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많이 올라 있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그 추세 자체가 한 3개월 정도 쉬었다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추가 상승 여력도 아직 남아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꿀비원님 오늘의 1위라는 말씀 축하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대망의 1위와 흑백팀의 어떤 대결 수익률 저희가 다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저희 누적 수익률 오늘 있나요? 준비된 게 없지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흑백팀의 순위들 저희가 살펴봤으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시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바로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이에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선별 기준을 어떤 기준에 놓고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로 대표의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대표는 과연 어떤 종목을 꽁꽁 숨겨놓은 탑픽 종목으로 선택하셨는지 공개합니다. 자, 이상로 대표의 탑픽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키움증권, 삼성증권, 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해서 증권주 3대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거기 안에서도 내일 이제 삼성증권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키움증권도 그렇고 미래에셋증권도 11월 6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기 전에 좀 담아둘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봤고요. 현재 증권주들에 대한 좋은 모습들이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거래 대금도 상당 부분 증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현재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결국 증권주에 대한 실적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네. 그래서 저는 연말 신고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셋증권이나 이런 증권주들, 은행주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는 시기는 지금부터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왜냐면 네. 반도체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 시기 그때는 어느 때쯤으로 예측하고 계실까요? 그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예대 마진이 과거만큼 높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주보다는 증권주에 대한 선택으로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대한 배당 메리트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증시가 간다고 봅니다. 그래요? 증시가 가기 위해서 증권주도 따라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지금이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로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박우신 대표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아끼고 아끼는 최고의 종목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박우신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에이프릴 바이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제가 6개월 전부터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당시에 주가가 2만 원도 안 했었죠. 얼마 전에 이제 36,000원대까지 올라왔었다가 최근에 또 조정받아서 이제 3만 원 언저리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정도 조정이면 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이 회사의 포인트는 이제 바이오 회사죠. 26년에 데이터 값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이 데이터라는 게 자체 임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에보뮴과 룬드백에 라이센스 아웃을 한 두 가지 신약이 있는데 이 신약들에 대한 결과값들이 26년 상반기 때 모두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에보뮴 같은 경우는 지금 IPO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에이프릴 바이오가 기 라이센스 아웃을 한 신약에 대해서 적응증을 또 확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적응증을 확대했다라는 건 그만큼 데이터 값에 자신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직 기대감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다. 향후에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차트.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구간에서 이제 일정 부분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봉상 보면 이 정도 조정에서는 다시 돌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좀 괜찮은 종목이라서 에이프릴 바이오 다시 한번 가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이프릴 바이오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현상준 대표의 탑픽 종목 이제 살펴볼 텐데요. 빠르게 달려와서 시간이 어느 정도 또 확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상준 대표 이 종목을 선택하신 선별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이제 요새 AI 이슈가 있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또 이제 모멘텀 그리고 이제 통신 이어서 이제 거래량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늘상 이제 거래량을 좀 보시라는 거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상준 대표 AI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 좀 눈여겨봤다. 그렇다면 현상준 대표가 선택한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현상준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대한광통신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 이제 KMW하고 같이 많이 좀 상승을 했던 제 통신주예요. 근데 뭐 젠슨하고 노키아에 뭐 1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는 이슈도 같이 좀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제 5G에 의해서 6G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따라서 같이 한 번 더 묶어서 봐야 되는 그런 6G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최근에 이제 미국, 한국 동시에 이제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이슈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부도 AI 인프라 관련해서 고도화 로드맵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슈 같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국 광 케이블에 대한 이제 노후화가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통신망 안정화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개 회사 같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갖고 와보게 됐는데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차트 보겠습니다.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 통신 장비가 좀 계속적으로 올라주면서 사실 오늘 대한광통신도 좀 올랐었고 KMW도 같이 한 번 더 올라주는 모습이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좀 계속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이 좀 잘 받쳐주면서 올라주고 있어요. 네. 항상 말씀드리는 이 거래량을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 넘어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주봉과 월봉을 보더라도 계속 상승세가 좀 타고 있는데 월봉을 보면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KMW하고 대한광통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는 한 2,400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가는 1,600원 지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광통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는 따로 정리해서 또 안내해 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김민재 대표의 꼭꼭 숨겨놓은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보여주셔야 되는데 선별 기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니즈를 반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니즈를 반영했다. 네. 무엇에 대한 니즈인가요? 지금 사실 저는 오늘 반도체를 이제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네. 이 중성주가 올라가는 걸 보시기 전까지는 아마 추천드려도 안 사실 것 같아서 오늘 어쨌든 한미 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조선이나 원전 쪽 또는 뭐 자동차 쪽 이쪽에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서 이 섹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일지 김민재 대표의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김민재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에너토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말씀했던 것처럼 반도체를 사셔야 되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막 이제 올라가는 걸 보시면 그때 사실 것 같아서 조선, 원전 그리고 현재 뭐 자동차 쪽에서 가장 상승률이 지금 높을 만한 종목을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종목들은 이미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원전은 사실상 두산엘리비티 말고는 거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을 잡으시게 됐을 때는 사실상 뭐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상 차트 보면서 바로 빠르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성주 원전주 중에서 가장 빨리 올라갈 거다라고 보이는 종목이 사실상 우진엔텍과 에너토크인데 에너토크가 지금 훨씬 더 오래전부터 준비가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행보를 했었고요. 사실상 제가 금요일 날 출연을 했을 때 이제 추석 지나면 원전이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지금은 두산엘리비티만 가고 있지만 미국의
이 SMR이죠. 뉴스케일 파워가 고점을 한번 소화해놓고 지금 조정받고 이제 다시 반등할 타임이기 때문에 첫 고점 소화할 때는 이제 대형주만 먼저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SMR 뉴스케일 파워가 다시 한번 고점 돌파로 올라갈 때는 중소형주도 따라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너토크 한번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민재 대표의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에너토크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늘 항상 아쉬운 시간 또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오늘 또 준비되어 있는데 네 분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다 지금 바로 입장이신 것 같은데 순서대로 우리 이상로 대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시부터인가요? 지금 바로 입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네. 그 힌트 계좌로 1억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2억을 넘어서 오. 2억 9천이거든요. 와우, 네, 2억 이제 9천이요? 네, 2억 9천인데 거의 3억 다 돼가는 겁니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요? 몇 그죠. 퍼센트인가요? 뭐 사실 지금 이제 190%고 와. 계좌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종목 수익률 그래서 아닙니다. 이제 곧 이제 뭐 3억이 될지 안 될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네. 2달 남은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하고 포트폴리오 공개하고 그 수익률 인증도 해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계좌니까 그래요.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응원이 필요한 건가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응원이 필요하다는 거면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죠. 아,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런 알겠습니다. 간절함 이런 것들이 모여야지만 그래요. 잘 되더라고요. 응원이 필요하면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다. 좋습니다. 네. 박우신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이죠? 아니요, 지금 바로 이제 세 분 거 나눠서 들으시고요. 네, 몇 시부터? 저는 11시 반에 11시 반 1시간 뒤네요.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해주시죠. 짧게 네. 한 줄로 하겠습니다. 네. 현 장세의 핵심 투자 전략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 투자 전략. 예. 여기 안에는 관세 협상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핵심 투자 전략을 1시간 뒤 11시 반부터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 지금 바로 입장이죠.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 올해 하반기에 2차 전지를 정확하게 찝어드려서 적정을 시켜드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 3분기 베스트도 좀 받게 됐는데 네. 그 이후에 분명히 지금 수급이 이동하는 것을 좀 감지를 했습니다. 다음 올라갈 만한 급등주 궁금하시면은 저를 꼭 눌러 보시고 오늘장 한번 더 리뷰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장까지 한번 더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일 장중 공개 방송이 장중에도 있으니까요. 있으시고요. 또 내일 아침 같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급이 이동되고 있다. 이 부분 난 캐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콕 짚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이신 거고요. 자, 이어서 우리 김민재 대표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지금 오늘 바로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저것 다 오르는 장입니다. 근데 한정된 투자금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결국은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핵심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은 한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한 픽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 픽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김민재, 박우신, 이상로, 현상준 네 분. 우리 박우신 대표는 잠시 후 1시간 뒤고요. 나머지 예. 세 분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 가시면 네 분의 얼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내용, 좋은 내용,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좀 뭔가 변할 때 이럴 때는 이 무료 방송에 가셔서 허심탄회한 이 네 분의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잘 이겨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 또 하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화면. 자, 코스피 4000시대 이제는 코스닥이 기회입니다. 토요일 늘 항상 하는 국고초입니다. 국고초에서 특집 방송으로 4000시대 이제는 코스닥이 기회다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토요일 날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팀전으로 펼쳐지는 매매 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네, 매매전쟁 대국 중계석입니다. 각 팀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먼저 흑팀 현상준 파트너의 탑픽 종목은 대한광통신이고요. AI 데이터 센터와 6G 네트워크 확산 수혜 기대감에 꼽아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400원, 손절가는 1,600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흑팀 이상로 파트너의 탑픽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가져와 주셨네요. 보면 넥스트레이드 성과와 지수 상
상승에 수수료 증가 전망 바라보셨고요. 미래에셋증권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8,400원, 또 손절가는 23,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백팀 박우신 파트너의 탑픽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가치의 재평가 전망을 하면서 꼽아주셨습니다. 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백팀의 김민재 파트너입니다. 에너토크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토크 트럼프 방한 원전을 강조하면서 꼽아주셨네요. 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1,000원이고요. 손절가는 7,950원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흑백팀 대표들의 탑픽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근데 정우 씨, 우리 흑팀, 네. 제가 흑팀이죠. 백팀 매니저로서 좀 우리 참가자들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팀 수익률을 좀 더 많이 내고 내일부터 더 파이팅하는, 저희가 이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래요. 저희 백팀은 오늘 1등 종목 이렇게 수익률 맞아요. 내신 것처럼 이대로만 계속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내일은 어떤 팀이 웃게 될지 내일 밤 9시에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또 코스피 4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코스피 4천 시대를 맞아서 이번 주 토요일 한국경제TV에서는 국고초 특집 방송이 준비돼 있습니다. 네, 주제가 코스피 4천 시대, 이제는 코스닥이 기회다,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여러분의 주식 고충을 말끔히 처리해줄 6분의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